사용자가 정답을 맞춘 것도 아니고 5번의 시도를 넘기지도 않았다면 무슨 작업을 해줘야 할까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예제 앱을 보고 동작을 같이 유추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앱에서 보면 지금 0부터 30 중에 15라는 숫자를 사용자가 선택한 경우입니다. 지금 상황은 컴퓨터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랜덤 밸류가 사용자가 선택한 15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제시한 hit 밸류가 컴퓨터의 랜덤 밸류보다 작으면 이렇게 슬라이더의 최소값을 사용자가 제시했던 값으로 변경해서 범위를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생각한 랜덤 밸류 값이 사용자가 제시한 hit 밸류보다 작으면 최대값, 그러니까 슬라이더의 최대값을 사용자가 제시한 값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 동작을 한번 구현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럼 두 개의 조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는 만약에 컴퓨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랜덤 밸류 숫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hit 밸류보다 큰 경우라면 슬라이더의 최소값을 변경해 줍니다. 슬라이더의 미니멈 밸류를 사용자가 입력했던 hit 밸류로 설정해 주고요. 미니멈 밸류 레이블의 텍스트도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 외에 다른 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랜덤 밸류가 hit 밸류보다 작다 하면 슬라이더의 맥시멈 밸류가 hit 밸류가 되겠고요. 맥시멈 레이블의 텍스트가 hit 밸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랜덤 밸류가 hit 밸류보다 클 때의 경우 혹은 랜덤 밸류가 hit 밸류보다 작을 때 동작할 코드가 하나의 묶음으로 묶인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if는 그냥 이 조건 하나만 만족하면 동작할 코드였죠. 그런데 지금 이 if와 else의 묶음은 무한히 조건들을 더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요걸 분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코드의 흐름을 바꿔놓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if인 경우와 if와 else의 경우 확인하고 넘어가는 모습이 달라지죠.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일 때만 다음 조건을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else if가 아닌 그냥 단독 if는 항상 조건을 확인하고 실행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 조건이 있는 경우엔 이렇게 if와 else로 묶어서 사용합니다. if가 하나 있을 때 그리고 else가 있으면 우리가 이 코드가 여기까지 동작을 하다가 이 if 안으로 들어와야 할지 다음 else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리고 그 다음에 else if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맨 마지막엔 else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오다가 조건 중에 충족되는 게 하나도 없다면 마지막 else 안에 코드를 실행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else는 생략할 수 있고요. 이렇게 else if도 우리가 개수를 마음껏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다시피 if 하나만 존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할 조건은 사용자가 숫자를 맞췄느냐 아니냐기 때문에 맨 먼저 if 구문을 확인해 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그럴 때 else if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를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어요. 랜덤 밸류와 hit 밸류가 같은지 확인한 다음에 같으면 사실상 게임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코드는 실행할 필요가 없죠. 제일 선행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 조건도 게임이 끝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먼저 확인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if끼리 따로 떨어져 있는 것과 지금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렇게 if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체크한 다음에 이게 충족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if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코드로 넘어가지 않게 안에 return을 작성해서 다음 코드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줬죠. 그런데 이 조건을 확인해 본 다음에는 이게 맞지 않을 때만 다음 조건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if의 조건이 맞지 않을 때만 다음 if의 조건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위에 if 조건이 틀렸을 때만 다음 if 조건을 확인하도록 else if를 써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기 return 키워드도 사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거 다음에 else if 이렇게 써주면
위에 두 if가 모두 충족하지 않을 때만 여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함수 마지막에 4개의 if 중에 하나만 실행되거나 4개 중에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실행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else if가 아니라 맨 마지막을 else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else는 맨 마지막에만 위치할 수 있어요. else로 만들면 위에 if나 else if의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다가 충족하는 조건이 끝까지 없으면 이렇게 맨 마지막 else가 무조건 실행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죠. 처음엔 조금 어려워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돌려보고 그러면 조금씩 감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파악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아까 위에 있던 return이란 키워드가 왜 없어도 될까? 그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내면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다 배운 겁니다. 이 내용은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이는 문법 중에 하나인 if 조건문입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이 이번 코스에서 마주한 것 중에 제일 어려울 거예요. 시간 내서 찬찬히 생각해보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